안녕하세요. 정신분석기들입니다. 우리 아들러의 인간 이해 공부하고 있죠. 오늘로서 인간 이해는 마지막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시 대상관계 이론으로 돌아가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벤의 이론을 공부할 건데요. 그분이 딱 한 권 책을 썼거든요.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라는 그런 책인데 조금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남편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지,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지, 왜 저 아이는 똑같은 아이인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미운지, 눈에 거슬리는지, 왜 저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지, 이런 것들, 관계적인 갈등이 생겨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책이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책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우리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들러로 돌아와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들러의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거기서 이제 막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오늘 이 아들러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은 공격성이 저번 시간처럼 직선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조금 공격성이 우회해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이렇게 수동 공격형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공격성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물러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접촉 피하고 자신만의 고독 속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공격성이 있냐면, 우리 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물러나서 협력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사회 발전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러서기입니다.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별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듣지도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고 거리두기 하는 이런 남편들, 아내들이 있으면 미치죠. 내 얘기 듣지도 않고요. 자기도 말도 하지도 않고요. 내가 했던 것들, 어떤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관계가 정말 미치죠. 그렇다고 딱히 나한테 나쁜 행동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 거리를 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고 사람을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거거든요. 참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자, 이런 성향은 한 개인에게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요. 계급이나 종교나 종족이나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지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민족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월감을 가지게 하지요. 유대인들 선민사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 민족들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종교, 기독교만 우월해, 이런 것들요. 또 가족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살지 않습니까? 강남에. 그리고 하층민들은 하층민들끼리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거리를 뛰어두려는 거, 우리들만 최고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갈등을 드러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의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적대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블록화되면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죠. 투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빈자,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계급 간의 그 이 빈부의 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이 책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 한 선생님이 예를 드는데 기생충 예를 딱 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적확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부자들은 부자집 공간에 아주 화려하게 살지만 그 서민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지하에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들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적대감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블록화되는 것들이, 거리두기 하는 것, 물러서면서 블록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결국은 갈등을 조절한다는 것. 그 속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이, 교만과 허영심, 우월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우리 아들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 참 기분 나쁘게 하면서 싸우게 만들지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불안입니다. 자, 불안도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 수동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이는 초기에 엄마가 떨어지는 거 굉장히 불안하지요. 이 불안이 올라오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엄마가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엄마를 꽁꽁 옆에다 두지요. 엄마 어디 밖에 쓰레기도 못 버리게 나가게 하지요. 그러면서 엄마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들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면서 그 아이 곁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런 나의 연약한 불안함을 보여주면서 엄마를 지배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적인 공격형이라고 아들러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는 불안의 증상을 보여서 불안을 이용하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시중을 들게끔 이렇게 붙잡아 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성격 구조가 굳어지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지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들려면서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두고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서 스스로는 독립성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하는 기회를 스스로가 꺾어버리게 되지요. 이런 것들 우리 성인들도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무기로, 불안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붙들어 두게 하는 이것도 수동 공격의 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심함입니다. 소심함도 아들러는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면서 안 하려고 하지요. 해낼 자신이 없다고 핑계만 대지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제를 이렇게 실현해내지를 못하지요. 망설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천천히 느리게 행동하지요. 망설이는 행동들 나타나지요. 우리 엄마들, 애기들 아침에 빨리 등원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애는 지금 이빨도 천천히 닦고 옷도 천천히 입고 엄마 뚜껑 열리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거, 이런 소심함의 행동들을 보이면서 엄마한테 화를, 공격성을 표현하는 거, 이거 수동공격형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자, 소심함의 이런 외적인 형태는요, 느려진 동작 말고도요, 어떤 뭔가를 일을 해 나가려면 확실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학교 가려면 학교 갈 준비물 다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나가려면 회사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대학원에서 시험 치려면 교수님 앞에서 그 필요한, 교수님이 요구한 과제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루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지 않고서 그냥 미루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변명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어떤 과제나 과업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앞에서 달아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옆에서 그냥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바로 이런 수동공격형,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떼어넘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가게 만들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또 수동공격형이라고,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자기의 과제나 과업을 스스로 해 나가는 걸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루면서 안 나가는 이 사람 때문에 사회의 발전은 더디게 되죠. 사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미루는 자식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공격성을 우회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부적응의 표현으로서 제어되지 않는 충동. 말은 어렵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콧구멍 파는 거, 강박적으로 콧구멍 파는 거, 손도 막 물어 뜯는 거, 그냥 마구마구 예의 있게 안 먹고 마구마구 그냥 퍼먹는 것들, 무질서한 것들, 상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아들러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아이들 이렇게 코 파는 거, 손가락 이렇게 물어 뜯는 거, 이런 게 왜 이렇게 비공격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나쁜 버릇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지요. 자기한테 시선을 끌게 만들지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맞추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것들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이게 또 바로 공격성의 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허영심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아들러의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 물러서는 거, 불안한 거, 소심함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충동적인 행동들을 우리 아들러 선생님이 들고 있는데, 자,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열등한 존재로 무능하고 약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는 이제 욕망들이 올라오지요. 아들러의 표현이라면 이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막 올라오면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사회가 자기 개인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동인이 되긴 하지만, 그게 잘못 병리적으로 흘러 들어갈 때는 공격성을 공격적으로 하고 비공격적인 우위에서 들어가는 이런 수동 공격형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우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리적으로 표현하는 걸 통해서 관계가, 공동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 아들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것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들러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이라고 해서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아들러를 봤을 때는 항상 공동체성 안에 나를 맞추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페어밴 얘기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